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층간소음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가구, 이동소음, 그리고 음악소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지금 층간소음을 겪고 있어요. 윗집에서 이사 온 지 며칠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이들이 뛰는 발소리야 문이 쾅 닫히는 소리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주의를 주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직접 찾아갈 수도 없고, 특히 쉬고 있는 주말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아랫집에 피해를 주기 싫어서 실내화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음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원인부터 대처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층간소음 문제는 정말 불편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죠. 몇 년 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재택근무도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층간소음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보통 가구 끄는 소리, 음악소리, 망치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이 중에 가장 큰 피해는 뛰거나 걷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쿵쿵거리며 무거운 발걸음 소리, 거기에 다양한 소음 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려오면 예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심지어 짜증이 말도 못하죠. 하는 일에 집중도 못하고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도 없고, 귀에 맴도는 소리에 자꾸 신경 쓰여 괜히 화가 나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이나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럼 층간소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 간의 소음 문제를 말합니다. 쿵쿵, 쾅쾅. 아파트나 빌라에 살면서 듣게 되는 소리죠. 현대 사회는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이 많이 늘면서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현상이 층간소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층간소음이 위층 혹은 아래층에서 나는 모든 소음이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 두 내용을 소음으로 포함하고 있고, 반면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베란다 등에서 급수, 배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아지 짖는 소리와 같은 동물 소리, 코골이, 보일러나 에어컨 실외기 소음, 인테리어 공상 소음 등 또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뜻밖이죠. 저도 이 강아지 소리가 층간소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서 너무 놀랐는데요,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특정 유형의 소음만 포함된다는 사실이 흥미롭네요. 그렇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거 형태인데요.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소음이 쉽게 전파됩니다. 두 번째, 건축 설계 및 구조로 건물의 구조적 설계가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할 경우 소음이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과 천장의 두께나 재질의 소음 차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음제의 부족으로 불안전한 시공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실제 저희 아파트도 생각보다 방음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생활소음으로 일상적인 활동, 예를 들어 걸음소리, 가구 이동, 음악소리 등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바닥이 단단한 재질인 경우 소음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웃 간의 생활 패턴 차이가 있죠. 각 가구의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소음이 서로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개인적인 소음 인식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소음에 민감할 수 있으며 같은 소음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어요. 이렇게 층간소음 발생 원인이 다양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층간소음이란 불편함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이 여러분의 생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신적 스트레스. 지속적인 소음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또 어떤 소음이 날까? 이 소리는 또 어디서 나는 걸까? 라는 걱정이 일상적으로 이어지면서 불안감이나 짜증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수면장애. 층간소음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해 만성적인 피로와 함께 기분이 우울해지고 일상생활에서 흥미를 잃게 되어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갈등.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 이웃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죠. 올해 초에 경기도 광명시 광명 5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기혁 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렸고, 그리고 위층 어린아이 2명이 새벽까지 뛰어놀아 잠을 설치고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중재 요청도 했지만 소용이 없어서 결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에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센터와 입주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중재로 위층과 아이들의 훈육과 바닥 매트 교체 등의 노력을 해 층간소음 갈등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 정말 무섭고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살인, 폭행, 스토킹, 성적 모욕, 특수 협박, 재물 손괴, 직무유기, 모든 다른 범죄와 같지만 한 가지 원인은 층간소음의 발단으로 시작된 사건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층간소음의 다양한 원인과 불편함으로 우리 일생이 무너질 수는 없겠죠. 이와 같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다 보면 보다 나은 생활을 만들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의 문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음의 전달 경로와 원인을 파악하면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된 원인인 발소음, 가구 이동소음, 음악소리 등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음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거실에 두꺼운 카펫이나 러그를 이용하여 바닥에 깔면 발소리나 가구, 이동 시 발생하는 충격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두꺼운 패드가 포함된 카펫을 선택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 벽과 천장에 방음제를 설치하면 소음이 다른 층으로 전달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섬유질 또는 고밀도 폼 패널을 부착하거나 방음 페인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습관 개선으로 소음 발생 줄이기인데요. 가구를 이동할 때는 바닥에 수건이나 매트를 깔고 미끄러지게 하여 소음을 줄이세요. 또한 발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도 조절해 보세요. 집에서 운동할 때는 소음이 적은 시간대, 주로 낮 시간이 좋겠죠? 하는 것이 좋으며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요가나 스트레칭처럼 조용한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상호 소통입니다. 이웃 간의 대화가 필요하죠. 저도 옆집이랑 대화를 안 하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웃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이 발생하는 특정 시간대를 언급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지 주민회의에 참여하여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법적 조치 고려. 사실 이거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우면 준비를 해야겠죠. 소음이 심할 경우 소음 측정기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의 강도와 빈도를 기록하고 필요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음 문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아파트 단지의 관리 규정을 확인하여 소음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필요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 발생 시간 제한이나 소음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층간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소음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의 영상이 어떠셨어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혹시 더 좋은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같이 공유해 주세요. 조심스럽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사람들이 어울리며 사는 것인데 서로 최대한의 마찰을 줄이고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 입장을 존중하고 비난이 아닌 협력의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현명하고 행복한 서로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는 또 다른 정보와 이야기거리를 열심히 준비하며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자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